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추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저희 방송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경호실, 또 국가정보원 이러한 곳들에서도 저희 방송을 모니터하고 참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방송에 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국민들께서 바뀌시고 변화되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 과연 구한말처럼 민비와 고종이 통치하던 그 시대처럼 다시 한번 또 열강에게 잡아먹히고 또 국난의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국가의 명운을 우리 스스로가 해치고 나갈 것인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요, 무슨 제가 생각해서 소설을 써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신문 기사 내용 갖다가 읽어대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국민 여러분 상대로 감히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무슨 속보, 긴급, 엄청난 일 터진 양, 그런 거를 썸네일로 올려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기만하는 방송이 아닌 것입니다. 혹여라도 저희 우파 방송 가운데 그런 식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관심을 끌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의 숫자가 오르지 않는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이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을 비롯한 아주 종류별로 있는 쓰레기들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나면은요, 이 구글 코리아도 많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적어도 지금의 10배, 20만 내지는 20배, 40만 정도의 독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숫자들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가 이거 좀 필요한 이야기다, 꼭 옆에 있는 사람 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은요, 주변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전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누르는 것보다 더 큰 국민 계몽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이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 아주 획기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조국과 정경심의 내로남불과 그 온갖 특혜, 사기, 잡범들의 행각을 보면서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도서관 앞에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서 조국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 서울대학교의 트루스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보다도 더 이 시민단체들 가운데서요, 이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 아웃,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한다고 그래요. 특히나 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대표로 계시는 한민호 대표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이분은 보니까요,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일찍이 국가의 중요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문재인 정권 때 참 뜻하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실 때 그 무렵에 아마 불행한 일을 당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아주 이런 그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중국의 실체를 알리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서울대학교 본관에서 거행되었던 이 내용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고 하고요.
동시에 이 행사를 두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이강재 교수란 사람의 글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중요한 점을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시진핑 자료실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서울대학교의 수치요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다. 또 서울대학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동문들이 2월 17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22년 10월 19일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반중시민단체 중국 공산당 아웃,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트루스포럼이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동문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14년 시진핑의 방문을 기념하여 2015년 10월 달에 도서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 30평이 넘는 시진핑 자료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지렛대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의 배려였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물론이요 서방 각국 어느 누구의 자료실도 없는 서울대학교 내에 6.25 전쟁의 침략자이자 오늘날 역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인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 시진핑을 기리는 자료실을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들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홍보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그 교훈이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베리타스 룩스메어라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의 교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자료실을 성지로 만들어서 참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서울대학교의 동문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폭거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을 무시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망동을 태연하게 자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원수요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적이라고 하며 온갖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수괴 시진핑을 기리는 자료실을 서울대학교에 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중국 공산당이 72년 전에 써먹었던 인해전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족을 80만 명이나 입국시키고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 것, 또 3천만 명에 달한다는 소위 우마오당과 100만의 제한 중국인, 그리고 7만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그 증거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밀 경찰서까지 설치하여 우리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며 무능하고 악랄한 공산당의 압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인민이 시진핑 타도, 공산당 타도를 외치며 일어섰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음모를 분쇄하자는 뜨거운 결의가 자유세계 각지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명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자유시를 서울대학교 심장인 도서관 한복판에 온전시키는 것은 파멸적 자해 행위로서 진리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치에 반대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유진영 제국과의 동맹과 우호를 훼손하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로 시작하는 중국의 국가 의용군 행진곡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개탄과 함께 대학 당국이 2월 말까지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와 KBS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씨, 55학번이시고 사학과 졸업하셨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재춘 씨, 60학번이시고 법학과 졸업입니다. 또 현대중공업 회장을 역임한 민계식 씨, 61학번 조선항공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소설가 복거일 씨, 상대 63학번입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역임한 양동환 씨, 63학번 물리대 정치학과고, 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던 황규학 씨도 있고, 또 가수 조영남 씨, 64학번 성악과, 또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씨, 67학번 화학공학과입니다. 또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이승만 학당 교장으로 재직 중인 이영은 씨, 70학번 경제학과입니다. 또 뉴데일리 사장의 이진광 씨, 77학번의 정치학과고, 또 변호사 이인철 씨, 78학번 생물교육과, 또 전 국회의원 차명진 씨, 79학번 정치학과, 또 프랑스 기업 라파르게 말라이시아 부사장을 역임한 김중락 씨, 79학번 무기재료공학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했던 지혜범 씨, 79학번 동양사학과, 또 1과 3 창조센터 대표 이경우 씨, 81학번 국어국문학과, MBC 보도국장을 역임한 문호철 씨, 84학번 공법학과, 대우조선 해양 책임 엔지니어 김윤식 씨, 03학번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또 단국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 06학번 치의학과 등 무려 70여 년에 걸친 각 세대와 학과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동문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수의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요,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작가 이문열 선생 68학번 국어교육과도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 96학번 법학과, 또 미래 대한행동 민경우 대표 84학번 국사학과, 또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한민호 대표 80학번 역사교육과 등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 모임의 간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공작관 TV에서는 이분들이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던 그 자료들도 입수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중국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중국어와 한글로 여기 병기되어 있는 아주 아이디어가 참신한 그런 시위 피켓입니다. 그래서 중공, 不代表中国,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 그 다음에 天灭中共, 天佑中国, 하늘에서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며 하늘에서 중국을 도울 것이다. 이런 지금 팻말이 있고요. 또 시진핑이 없어야 세계가 평온하다. 이런 팻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中共是有史以来韩国的真正公敌 해서 중공은 유사일의 한국의 적이다. 이런 팻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全世界都瞪着眼睛看了中国窃取韩美选举成果. 이런 말은 전 세계가 모두 눈을 부릅뜨고 중국이 무슨 도적질을 했는지 보고 있는데 바로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에 개입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또 시위 편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 코로나 간첩질, 중공에 분노하라 해가지고全人类最该怒恨 중공 해서 모든 세계의 인류는 이 중공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말을 봤더니 中共是人类真正的病毒. 중공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병독균, 바이러스다. 이런 또 팻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비정상적인 중국인 8천만에서 1억 명을 도살했다라는 이런 팻말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것과 함께 또 이와 같은 팻말도 있었습니다. 中国共产党是最大的反中组织.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최대의 반중국 집단이다. 이런 지금 팻말도 그 동문들이 들고 나오셨어요. 다음으로는 韩国人支持中国人反抗共产党的内涵. 이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이 공산당에 저항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공은 인류의 적이다 해서 중공, 全人类公敌, 이런 또 편말도 있었고요. 또 가짜 공자학원, 진짜 모태똥 학원. 지금 이 말은요, 공자학원이라는 건 가짜라는 의미이고 모태똥 학원이 진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정신들을 차리고 모교인 서울대학교 캠퍼스까지 찾아와서 시진핑 자유시를 폐쇄를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때 이것을 아마 중어중문과 교수로 있는 이강재 교수가 그것을 보고 페북에 다음과 같이 자기 생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강재 교수는 극우의 준동,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문제이고 시진핑과 중국에 대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극우의 준동이란 말은 알겠지만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인지 무척 애매합니다. 국제관계와 중국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강재 교수는 여전히 친중 혹은 안미경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작금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을 고사시켜야 된다는 것이 자유진영의 컨센서스입니다. 반도체 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재 씨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낸 성명서를 숙독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공자학원 실체알리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민호 대표께서 작성한 그 페북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참고를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얼마 전 학교에서 시진핑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하기에 서울대학교 당국이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고, 셋째, 적대국도 연구하는 것이 정상국가인 것이고, 이런 말을 또 달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중국을 연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심장인 도서관 한복판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찬양 일색하는 자료들을 모아놓고 떠받들고 있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한민호 대표께서 하고 있어요. 자, 넷째로 이강재 씨가 설령 공산당을 찬양하는 책이라도 도서관에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랬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호 대표도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찬양하는 책과 비판하는 책을 같이 비치하고 전시해야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책들만 모아서 떠받드는 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라는 점입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시진핑 자료실의 존재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이강재 교수는 그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럴 때일수록 중국을 더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강재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당한 말씀이라고 또 한민호 대표도 공감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자는 뜻을 알기 바란다라고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자료실은 오로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호 대표도 과문화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있어요. 자, 여섯째로 이강재 씨는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몰려든 극우 유튜버들을 보니 앞으로도 우리는 불면의 밤을 얼마나 더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강재 교수같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한민호 대표께서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재 교수는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모임과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극우라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자, 지금 한민호 대표를 비롯한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서울대학교 동문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강재 교수,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운영하는 본인도 이강재 교수하고 같은 과 동문 중에 한 사람인데, 내 이강재 교수 참 답답한 점을 내가 한 가지 지적하려고 그래요. 내가 몇 해 전에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가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제1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가 있는 1동 건물을 들어가다가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그 1동 1층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있는 교수님들의 방번호 적혀 있고 교수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팻말 안내문을 봤어요. 그 보는 순간에 어쩌다 이런 자들이 지금 서울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하고 있나. 제가 정말 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선배들은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올바른 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른 길을 안내해야 되고, 하다못해 중국어를 가르쳐도요, 올바른 발음과 성조로 가르쳐야죠.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교수님들이요, 중국어 발음이 안 돼요. 성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쉬운 말로 새가 날아갑니다, 말이 달립니다 했을 때 냐오페이 마파오 이런 식의 성조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요. 냐오페이 마파오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면 개가 지 새끼 개한테 야 똑바로 가라 하면서 옆으로 기는 거나, 바람풍을 놓고 계속 바람풍이라고 읽어대는 거나 똑같은 이치가 되겠죠. 지금요, 이강재 씨, 당신 말이야, 무슨 논어를 따라서 무슨 요즘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책도 쓰고 한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경험을 얘기해 줄게. 내가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전혀 백화문이나 어학을 가르치질 않아요. 커리큘럼상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외부에서 강사, 또 대만인 교수를 불러다 회화를 담당시키게 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교수들로부터는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었는데, 자,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내가 그 학과 사무실 옆에 있는 402호실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있는 그 방 옆에 있던 그 빈 강의실에서 내가 중국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시 저희 과의 교수로 있던 최완식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여기서 소리내서 책을 읽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의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못 오고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오기 위해서 그 석사과정 방에 옆에서 그 기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고작해야 논어맹자 가리킬 때 시험 문제도 그 소위 논어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네모나게 빈칸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곤 했었어요. 그게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 고전을 가리켰던 그런 교수들이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강재 교수를 비롯한 다른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어떨까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사람보다는 좀 진보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강재 교수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국어로 읽고 중국의 백화문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중국어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정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제가 입학을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도 할 겸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이수해볼까 생각을 하고 교수로 있는 후배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선배님 절대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오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오셔도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선배님이 과거 다니실 때만큼의 수준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서울대학교 수준이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대학 다닐 때 30년 전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가 말이나 됩니까? 네? 전 그래서 지금 이강재 교수 이런 그 동문들께서 이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이런 모임을 대학에 와서 했어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상 도서관에서 제일 가까운 건물이 바로 중어중문학과 사무실이라는 점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거기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자, 서울대학교 교수쯤 됐으면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윤석열 선배님, 앞으로 말입니다. 이 서울대학교에다가는요, 지원금이고 뭐고 간에 1원 한 장 도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선배님, 선배님이 7학번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선배죠. 내 윤석열 선배님한테 간곡하게 내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이 시진핑 관련된 이런 그 도서관에 시진핑의 기념관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절대 무슨 일이 생겨도 서울대학교에는 1원 한 장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썩어 빠진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조차 감지 못하고 낡아 빠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 후학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 이 정말로 가슴을 칠 이 통곡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서울대학교에는 1원 한 장도 지원해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재 교수, 내가 동문으로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인문학을 가리키고 다 좋아. 학생들로부터 뭐 존경도 받고 그런 모양인데 적어도 말이야 이 사람아. 중문학과 교수 정도 되면은 옛 고전을 백화문으로 풀어서 중국말로 강의할 수준은 돼야 될세. 그런 게 안 되면은 중문과 교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나를 가르쳐줬던 내 은사 이병환 교수에게 한마디 더 해줄까? 내가 말이야 본교 대학원을 진학을 안 하고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동시통역대학원을 내가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병환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죄송하지만 외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엔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동시통역대학원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병현 교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 아쉽다. 내가 자네는 꼭 나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자네가 간다고 하니까 섭섭하긴 한데 자네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네. 유일해요. 당시에 충청도 출신이 아닌 유일한 호남 출신의 은사님이었고 또 저에게는 그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제가 왜 전라도 강조하는지 압니까? 그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요. 충청도가 다 그 세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당시는요. 그래서 저같이 충청도가 아닌 사람은요. 거기 남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일례로 우리 저보다 윗기수의 선배들도 경상도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본교에 남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지역색을 따지고 또 무슨 또 족보를 따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간판이라고 하는 국립서울대학교 그것도 우리 물리과 대학 지금 우리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 이 세 개가 과거 우리 동성동 시절에는 서울대학을 가장 대표하는 물리대학이었습니다.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인 그 물리대 교수를 하는 우리 이강재 씨가 이와 같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 아니 한민호 대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그 왜 지웠지 그럼? 아니 정정당당하고 자네 생각이 옳고 바른 생각이면 그걸 그대로 뒀어야지. 왜 그 올렸던 글을 지우냔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죠? 이강재 씨, 자네가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짓을 하나? 어? 한민호 대표는 우리 같은 단과대학은 아니라도 옆에 4대 역사교육과를 나오신 또 우리 같은 동문이고 선배들이고 또 그 자리에 그 기자회견 한 그 자리에는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교의 선배들께서 모여 계셨어. 응?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이인호 교수, 또 러시아 대사를 했던 이재춘 선배, 또 현대중공업 회장하셨던 민계식 회장님. 이런 정말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대선배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걷다 대고 뭐라고? 극우의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준동들이라고? 야 이강재 교수 자네 말이야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반성하고 앞으로 회개하기 바래. 응? 이전에도 말이야 그 중어중문과에 이상한 교수들 몇 명 있어서 내가 한번 그냥 손을 볼까 했었는데 응? 그 술 먹고 손버릇 나쁜 놈도 있잖아. 손버릇만 나쁘나 입까지 나쁘지. 응? 여학생들 자꾸 추행하고 이랬던 놈도 있었지만 내가 진짜 일일이 다 실명을 공개하고 싶어도 참는데 77학번에 이모 교수라고 있었어. 그 거짓말도 못한 자식 말이야. 응? 자네들 말이야 서울대교가 타의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 혈세로 누구보다도 싼 가격으로 학비를 내고 혜택을 받았으면 부채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역사 앞에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망언을 갖다가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내가 이 정도로 그만두지만 또 한 번만 더 이강재 교수나 혹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는 자들이 이런 혐오감을 부추기는 극우 내지는 극우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얘기로 함부로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애국 시민들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폄하한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임을 내가 분명히 천명합니다. 서울대학교 동문들, 자네들 가운데 그 자리에 오셨던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오직 내 가족만, 내 입장만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나 밝히고 명예나 찾고 양지만 쫓아다니는 그런 서울대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보한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 가운데 매우 훌륭한 인격체들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비열하고 매우 가증스러운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창피스러운 조국과 정경심 세트죠. 걔들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올라갔다는 이 창피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진핑의 기념관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다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벌린 이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함부로 망언을 짓거린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이강재 교수는 앞으로 페이스북에다 공식적으로 한민호 대표 앞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기재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참이야. 다시 한번 경고해. 중어중문학과 교수면은 중국어로 강의해. 중국어로 강의할 수준 안 되면 다 때려치고 서울대학교 교수들 그만두기 바래.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